두 번째 구울집을 찾으러 울산광역시에 왔습니다. 택지 개발 지구에 다양한 집들이 생겨나는 곳이죠. 그런데 소장님 어디 계시나? 김창균 소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응? 어디에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왜 여기 계세요? 예. 제가 밖에서 길을 헤매고 입구를 못 찾고 있는데 여기서 두 분을 뵀어요. 건축주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의 김창균 소장이 현관을 못 찾다니요. 그러고 보니 여기 같기도 하고 아니 여긴가? 네, 며칠 전에 제가 치킨을 먹고 싶어서 주문을 했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나갔더니 저기 지금 여기 집에 출입구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했는데 또 못 찾으셔서 다행이네요. 저만 바본 줄 알았어요. 제가 전화해서 밖에 나가서 치킨을 직접 들고 이렇게 온 적도 있어요. 이게 한번 집 구경을 제대로 한번 안내를 받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드려야겠죠. 네네, 한번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쪽은 거실 마당이었고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이쪽이요? 예, 저희가 이제 또 1, 2도 들어가면 다른 게 또 있나요? 저희 현관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안 보이는데? 조금 더 안에 가시면 있어요. 아, 있어요? 네네. 조금 더 들어가시면 여기 이게 현관인가요? 네, 저희 집 현관은 이게 현관입니다. 아유, 현관을 꽁꽁 숨겨두셨네. 잘 지은 집들을 보면 현관을 드나드는 거를 골목에서 사람들이 안 보이도록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왔는데 사람들 눈 마주치면 그것도 좀 이상하고 또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건 이제 풍수에도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도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되게 잘 만들어져 있구나. 그렇구나. 하여튼 좀 독특한 집은 맞는 것 같은데요. 또 아버님 또 이게 이 집을 보시고 이게 현관도 못 찾고 하시니까 집을 왜 이따위로 지었냐고 막 하셔가지고 되게 막 뭐라 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뭐 약간 좀 감옥 같다는 느낌도 감옥 같다는 얘기도 많이 얘기하시고. 어머나 세상에 멋지다. 아유 아버지가 깜짝 놀랄 만한데요. 외부로 난 창도 몇 개 없고요. 온통 콘크리트로 둘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을 지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슬기로운 감방 생활 중인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이민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꿈꾸는 집은 엄청 웅장하고 화려한 집을 사실 꿈꾸긴 했었는데요. 뭐 현실이란 벽 앞에 뭐 이렇게 그런 뭐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제 여건들이 거기에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현실에 맞게끔 최대한으로 웅장하면서 좀 이렇게 화려한 좀 집을 짓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거를 원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마음은 수백 평대 대저택을 짓고 싶었지만은 현실은 70평 네모 반듯한 대지. 어떻게 하면은 웅장하게 보일까 고심 끝에 답을 찾았다는데요. 이거를 넓게 보이려고 했던 고민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사각형 말고 좀 제한적인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면 조금 더 다른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건물의 축을 사선으로 살짝 틀어 건축적 묘미를 살린 건데요. 효과는 상상이 이상이라지요. 우리가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 듣듯이 직각의 프레임 안에서 살잖아요. 근데 약간 몸짓을 이렇게 틀었는데 불구하고 같은 사이즈인데 더 커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집이 더 커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집의 껍데기 바깥에 또 외피를 한 번씩 더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조금 더 풍성해 보이기도 하지만 집이 커 보이고 말하자면 건축적 눈속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콘크리트로 집을 꽁꽁 싸매고 있으면은 답답하지 않을까요? 밖에서 봤을 때 사람이 보이는 건 재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집에는 과연 누가 살까라고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싶었고, 그리고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집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창이 아예 없이 감옥처럼 보이는 그런 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궁금해지는 집입니다. 아내가 더 궁금한데요. 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들어가시죠.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니 너무 궁금해요. 네. 이 저희 집 현관입니다. 네. 집이 어떻게? 오. 완전 달라요. 네. 근데 생각보다 네.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 밖에서 본 그 집 맞죠? 분명 사선으로 틀어져 있었는데 집안은 거짓말처럼 네모 반듯하네. 처음에 아버님이 저희 집이 이제 이렇게 틀려 있잖아요. 삐뚤하니까 저희 집을 처음에 지은 걸 보실 때도 왜 집이 이렇게 삐뚤삐뚤하냐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거 네. 싫어하시니까. 네. 근데 막상 다 짓고 이제 들어와서 보셨을 때는 집이 반듯하네 하고 아까 왜 반듯한데 사선은 다 어디 갔지? 반듯하네 하고 하셔서 만족을 하셨어요. 이게 정말 이 건축의 힘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네네. 근데 아까쯤에 햄에다가 두 분 만나뵌 마당이 저기 맞는 거죠? 네, 여기가 저기 거실 마당이라고. 아, 저기가 아까 김장균 소장님이 잘못 들어온 그 마당이구나. 콘크리트 외벽과 소파 자리를 마당과 연결을 해서 분리된 듯 이어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생활 보호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확 트여 있고 네. 뭐 정말 옷을 벗고 다녀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안에서 사실 외부에서. 소금 입고 다닙니다, 여기서. 주택을 이제 한 번씩 보면 다들 예쁜 주택인데 창은 많은데 거의 다 커튼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흰색 커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커튼을 칠 거면 창을 만드는 의미가 없겠다. 거기에 커튼을 치지 않아서일까요? 집안이 어둠침침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밝다. 그죠? 조명도 거의 없는데도 양쪽에서 빛이 막 들어오니까 네네. 천정도 높고 입체적이고 변화무쌍한 집이에요. 제가 사실 이렇게 특이한 집을 짓게 되면서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면서 저기서 좀 어떻게 보면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집으로? 네, 건축상을 사실 좀,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렸어요. 사실 알게 네. 모르게 나 이번에 집도 지었고 상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한 표차로 떨어져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네. 진짜요? 네, 처음에 네. 떨어졌다 했을 때 저희 네. 남편이 충격이 너무 빠져서 몰래 카메라인 줄 알고 좀 더 기다려보자. 그 정도로? 아는 받았는데 장난치시는 것 같다 네. 하셨는데 정말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 어떤 상을 지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 네, 한번 다시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괜찮은데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집은 크게 공용 공간을 사이에 두고 부부와 아이들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부부 공간부터 가볼까요? 안방은 침대 하나만 놓인 작은 공간. 그런데 저긴 어디죠? 아까 말씀 안 하신 마당이 또 있네요. 비밀의 마당. 아, 진짜요? 안방 마당이라고. 방이 네네네. 너무 작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밖에 이제 공간이랑 네네. 연결이 네네네. 된 것처럼 보이니까 더 넓어 보이고 저 풍경까지도 다 저희 한 방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감옥 같은 집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인데요. 콘크리트 담장이 무려 6m에 이른다죠. 덕분에 특별한 화장실을 설계할 수 있었답니다. 집을 지은 후 의외로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 공간이라는군요. 약간 그 신혼여행 여행 갔을 때 그런 그때도 풀빌라에서 제가 지냈었는데 그 풀빌라 영화 같은 그런 화장실의 느낌이 약간 나는 게 이게 천장에 뚫려 있는 야외가 이렇게 보이는 게 뭔가 열대지방 것 같고. 전 특히나 이게 양치질하면서 밖에 이렇게 안방 마당이 보이고 그다음에 예쁜 나무가 보여서 이렇게 양치질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세면대 앞에는 흐레 커다란 거울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어우 좋은 아이디어다. 이 창문이 저는 아까쯤에 그냥 한 공간만 이렇게 있는지 이 변기, 샤워, 세면대 다 마당으로 네,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너무 밝고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내부에서 이렇게 씻으실 때도 좋고 충분히 그냥 너무 딱 그 기능적인 정말 역시 욕실은 변기하고 세면대, 샤워기만 있어야 돼가 아니라 이런 조금의 어떤 변화가 확실히 다른 어떤 삶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돼요. 드레스룸은 2층에 있는데 통창에도 불구하고 시선 차단 확실하다죠. 그야말로 슬기로운 감방 생활. 근데 오게티가 하나 있다죠. 이제 저희만의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 약간 좀 방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문 잠금되잖아요. 아 근데 저희가 이게 여기가 저희만의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잠금 장치까지도 다 없애버렸거든요. 아 일부러 없앤 거 실수로 없앤 게 아니라 실수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의도한 거였어요. 진짜요? 네. 저는 하던 줄 알고 하던데. 네. 아, 미안해요 여보. 그래서 한 표 차이로 떨어진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고 진짜로 없네. 아이고 게스트분 화장실도 잠금 그래서 장치 손님들이 오시면 되게 문 잡고. 네 불안해 문 잡고 이렇게 불안해하셔서 그 부분이 조금 죄송하더라고. 저희는 괜찮은데 집 겉모습만 보고 건축주가 내성적인가 했는데 이분들 반전 매력이 있네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이렇게 외향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범하지가 않고 오히려 더 튀는 듯한 특색이니까 반정인 거죠. 네, 더더욱 더 외향적인 느낌의 집이 된 것 같아요. 이분들 어쩌다 집을 지은 걸까요? 할아버님이 못 쓰셨거든요. 못 쓰셔가지고 할아버지 옆을 따라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나무를 활용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만드는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2번 정도 집을 지으셨거든요. 집을 짓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아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면 이제 아빠가 되면 집을 짓는 거구나라는 어떤 뭐 그냥 그런 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집 짓기는 집안의 DNA 같은 것이었다죠. 특히 아버지는 평지붕만 있던 동네 박공지붕들을 지으며 파란을 일으켰답니다. 누구신데 이리로 오시나? 뭐 시간에 아버지 어떻게 또 이쪽으로 어머니 여기 있었나? 네. 또 이쪽으로 들어오셨네. 아이고 진짜도 뭐 들어오세요 아버님. 아무도 새로 구해놓고 잘해놨네. 아, 예, 저희 부모님들이십니다. 이게 아버님하고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왜 그쪽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아, 여기 나무도 다 살았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도 보고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기 왔어요. 박공집 아버님이시구나. 창문이 하나도 없긴데 이 무슨 깜빡이가 무슨 집을 이렇게 짓느냐고.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욕을 내겠어요. 활용했어요. 도대체 무슨 집이 요즘 집이 창문도 집에 있냐고. 아이고, 아드님 집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저희들은 남양이어야 되고 첫째, 둘째로 마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셋째로 창문이 넓어야 된다는 게 창문이 많고 넓어야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햇빛을 많이 봐야 그게 되니까 또 밝고 그게야 밝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쓱 드러나고 그 다음에 내부가 들어가니까 야, 이 건박 같은 별장이다. 야, 그래도 그러면 그것도 괜찮네. 지금은 아들집 훨씬 더 살고 싶어요. 왜 여기가 더 마음에 들어요? 다 해는 게 너무 다 좋으니까 오니까 카페에 들어오는 기분이고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멋져요. 집을 감옥에서 별장으로 승격됐지만 잔소리는 끝나지 않았다죠. 전부 다 죽었다 이거. 아, 이게 왜 죽죠?
그나저나 집 때문에 부부싸움 크게 날 뻔했다면서요? 우연히 후배 친구가 이제 땅을 보러 다닌다고 하길래 저도 따로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땅도 괜찮고 가격도 제가 이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래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땅도 사고 아파트도 부인하고 팔고 상의도 없이 네, 상의도 없이 좀 빨리 하게 된 것 같긴 한데 부동산에 내놨다는 거예요. 내놨어 벌써?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내놓고 왔대요. 그러면 가격은 부동산 업자 그분 사장님하고 의논을 했대요. 나는 모르는데 이혼 사유일 수도 와이프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쵸. 그냥 제가 하면 따라올 거라 사실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네, 그냥 따라올 거라 생각하고 뭐 설득이 어떻게 보면은 설득이 자신이 좀 있었고 좀 약간 통보였죠. 네, 통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놓은 집이 일주일 만에 팔려가지고 8평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침대 놔두고 하니까 거의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밤에 화장실 갈 때 넘어진 적도 있고 이렇게 남편 발 밟은 적도 있고 그랬는데 또 하필 들어가고 이제 몇 주 안 돼서 그때 코로나가 막 많이 퍼질 때여서 저희 둘 다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그때가 좀 제일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속전속결의 민수 씨, 집을 지을 때는 달랐답니다. 네, 이 책이 저희가 지은 그 집에 대한 역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엄청 공들여가지고 저희 시공사분하고 설계사분하고 꼼꼼하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 정도로 꼼꼼히 짓다 보니 어느새 1년. 그제야 8평짜리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설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네, 궁전으로 입성한. 궁전으로 입성했는데 감옥처럼 보이는 궁전. 그렇게 하네요. 네. 독방에서 큰 감옥으로. 아파트 꼭대기 전망 좋은 집에서 감옥 궁전으로. 솔직히 좀 아쉽지 않았어요? 사실 벽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저희 안방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사를 갔을 때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그 블라인드를 내렸었거든요. 단 한 번도 블라인드를 올린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1층이니까 창을 열면 바로 맨발로 나갈 수 있잖아요. 나가서 날씨가 어떤지 비도 맞아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아파트에 있는 창보다 주택 창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보, 커피. 일로 와. 대신 아파트에서 누리지 못하던 땅을 밟고 사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어휴, 와. 구름 봐, 구름. 너무 예쁘지 않아? 난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모난 풍경에 저기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좀 그런 거 같지 않아? 그거 동화에서 나오는 왠지 왕자가 여기 공주를 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창. 그런 창 같지 않아 이거? 감옥에 깜빵에 갇힌 그 있잖아 그 라푼젤? 그런 느낌. 맞네. 라푼젤. 딱이네 딱이요. 그럼 라푼젤 찾으러 2층 탐구도 계속해 볼까요? 계단이 되게 좋아요. 한쪽은 흰색이고 한쪽은 네. 나무라서. 네. 우와, 여기도 창도 엄청나게 크게 있네요. 계단을 올라오니 채광부터 다르네요. 밖에서는 거의 창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 집엔 창이 20개 이상 있다네요. 예, 이제 2층에 딱 올라와 보니까 네. 이 궁금했던 이 집의 비밀이 이제 밝혀지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다 겹겹이 싸우고 있고 창문도 없는데 네. 왜 이렇게 집이 밝지라고 계속 의문을 던졌는데요. 네.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2층 바닥이 쭉 가서 저기까지 해서 1층을 막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스키플로어가 시작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양쪽에서 들어오는 이 빛이 집안 곳곳으로 쫙쫙 퍼지면서 아주 밝고 넓고 또 어떤 되게 활동성 있는 이 역동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여기에 이제 이 공간이 핵심의 어떤 모습이 있네요.
폐쇄되는 공간 속에서 최대한의 빛을 들이기 위해 공학적으로 설계된 거지요. 그런데 이 집에서 유독 튀는 공간이 있습니다. 세로로 길게 창을 낸 이곳. 보안관이라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들 방이군요. 맞벌이 부부인 건축주에게 신의 한 수였다지요. 창문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보면 야경도 예쁘고 저기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저가 좀 늦게 와가지고 이제 딱 여기 있으면 엄마 아빠 오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아들 방이 복층까지 있기는 해도 집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안방도 딸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방이 넓다 보면 거기서 자꾸 머물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용 공간에 나와서 같이 소통도 하고 같이 뭔가 어울리고 그리고 같이 교류할 수 있게끔. 그래서 부부와 아이들 공간 사이를 공용 공간으로 만들고 이곳에 공을 들였답니다. 1층에는 널찍한 거실과 부엌이, 한 계단 오르면 서재를 겸한 독서 거실이, 또 여기는 봄 캠핑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라죠. 그리고 마지막 다락 공간의 비장의 무기. 아니,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꼭 갖고 싶었던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개가 이제 제가 영화를 보고 싶다. 혹은 이제 저만의 이제 조용하게 이제 있고 싶은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훌륭하게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 뭐 매일 밤에. 진짜요? 오, 위에서 내려오고. 영화와 음악을 좋아한다는 건축주. 닫히는 순간 극장이 되는. 콘크리트 담 덕분에 커튼만 내리면 햇빛 완벽 차단. 우리 집 극장으로 변신합니다. 소음 걱정도 넣어두시고요. 방을 잘 만들어주면 네. 거기서 들어가서 안 나와버리니까 그쵸, 우리 그쵸. 자녀분들이 네. 오히려 나와서 같이 네. 뭐라도 하자. 네, 음악도 그쵸. 듣고 책도 읽고 먹고 네. 또 같이 하늘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군요. 너무 진짜 이 주택의 모범 답안 같은. 하지만 방은 감옥처럼 감옥 같지만 작은 감옥처럼 만들어서 네. 빨리 나오도록. 네,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더 크게, 더 신나게, 더 재밌게 우리 가족에 집중하기 위해서 남의 시선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니까요. 밖에서 봤을 때는 단절되어 보이지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재미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밝고 재밌다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겉에서는 조금 까칠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은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런 저희 집은 반전 매력이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또 한 번 배우네요. 반전 있는 집 즐거웠습니다.